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2021년 공룡경찰이 오고 있다. 국수본의 실체를 해부하다입니다. 내년에 출범할 공룡경찰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 그대로 조직이 비대화된다는 건데요.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국정은 무력화 작업의 결과로 대공수사권 확보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권이 없어지면서 국내 정보, 특히 보안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국가경찰로서 행정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고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장이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행사하던 지휘감독권이 경찰청장, 자치경찰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3분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 지휘권이 모순되거나 충돌하게 되면 현장 경찰은 해결된 작전 등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곧바로 치안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죠. 국수본은 단연 주목의 대상입니다. 국수본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분리돼 가지고 수사 업무만을 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됐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국수본부장은 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경찰의 별 3개로 경찰청장, 치안총감이죠.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게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독립성 측면에서 국수본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수본부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출범을 하지만 국수본부장이 수사지휘를 전반적으로 맡게 되고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수사 지휘가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다만 재난이나 테러나 집단 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처리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에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경찰청장도 지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는 검찰총장처럼 국수본부장이 합니다.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국수본부장이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수본부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탄핵 소추를 가능하도록 한 것도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 외사, 경비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정보 수집 업무가 중요합니다.
국가경찰로서 정보경찰의 임무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입니다. 국내 정보, 특히 보안 정보는요, 국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 사항을 총망라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이 있을 수 있어서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를 할 때는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 범위도 명시를 해가지고 정보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치안정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모호해서 정보경찰이 월권 행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돼 가지고 경찰청이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게 된 것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의 방범, 순찰, 교통, 여성, 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되지요.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아닌 법조계나 학계 출신 등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도지사와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을 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강력시도지자체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기초시군구지자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임페리얼 프레지던트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뜻으로서 모순어법입니다. 제정의 황제와 공화국의 대통령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인데 대통령 앞에 제왕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여져 가지고 호칭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면서 내년부터 저는 그를 공화국을 가장한 국가의 독재자, 딕테이터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충견 경찰과 초권력을 가진 충복 공수처가 문재인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하세요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